나 정신 멀쩡하다니까. 당장 이거 못 나?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당분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는 게 좋겠어. 강세리는 눈에 핏발이 선 채 소리쳤어요. 자신의 팔목을 잡고 있는 간호사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죠. 반면 황기찬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싸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어떻게 강재인한테 했던 똑같은 수법을 나한테 쓸 수 있어? 당신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날 믿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알겠지? 황기찬은 강세리를 달래는 척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느새 피로와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세리는 황기찬의 계략으로 정신병원에 끌려갔어요. 강세리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양팔을 붙들고 있는 장정들을 뿌리치기엔 역부족이었죠. 황기찬이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보냈을 때 너무나도 통쾌해했던 강세리는 자기 역시 이렇게 똑같이 당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재인의 활약으로 강세리가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비록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당신이 우리 아빠 자리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우리 사이에 지호도 있고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래. 7년 동안 누워만 있던 당신이 이렇게 다시 내 옆에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강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을 바라보았어요. 황기찬의 눈에 강재인은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같이 더 행복하게 살자. 그래야지.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황기찬은 강재인의 손을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강재인을 바라보는 황기찬의 눈빛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것 같았죠. 황기찬은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재인에게 설렘을 느꼈어요. 황기찬은 눈앞에 강재인이 진짜로 아내처럼 느껴졌고 무의식 중에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머리로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강재인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황기찬은 강재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를 박박 긁어대는 강세리의 목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확 났어요. 이제 자기가 강재인을 두고 왜 강세리를 선택했었나 이해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황기찬은 이 연극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넌 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셈이니? 꼭 이렇게 여기 붙어 있어야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 집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죠. 노숙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요. 말끝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서려 있었죠. 강세리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침착한 척을 하고 있었죠. 우리 회장님 말씀 못 들었니? 회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이러는 건데 너는 어쩜 네 생각뿐이니? 어머니, 제가 지금 제 생각뿐이면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어요? 기찬 씨가 딴 여자랑 부부 행세하는 거 보고 있는 제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도 다 네 엿보다. 너도 말짱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기찬이 꼬셔서 가정 파탄 내놨잖니? 너는 진짜였고 지금 우리 기찬이는 연극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못 참니? 참 속도 좁다. 우리 작은 며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데 친구라면서 어쩜 그렇게 다르니? 노숙자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끝마다 작은 며느님을 강조하며 강세리를 더욱 조롱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작은 며느리예요. 자꾸 이러실 거예요? 글쎄 네가 자꾸 이러면 네가 언제까지 내 작은 며느리일지 나도 잘 모르겠구나. 노숙자도 점점 강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처음 황기찬이 강세리를 데리고 들어왔을 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겼지만 점점 강세리의 존재가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졌죠. 며느리가 되어서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항상 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점점 자기를 물먹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 꼴보기 싫었어요. 기찬아, 지호엠이 계속 이 집에 둘 거니?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 지호도 있는데 억지로 내보낼 수도 없고요. 황기찬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황기찬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죠. 두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이제 연기하기도 힘드네요. 지호엠이라도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어머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가 은호애미를 집에 들인 건 다 이유가 있어서일 텐데 지호애미 저것은 어쩜 도움이 안 된다니. 난 제가 무슨 짓을 더 할까 겁난다. 내 음식에 일부러 새우를 넣지를 않나? 은호애미 옷을 다 찢어 놓질 않나?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짓이라니? 노숙자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가 예전에 강재인을 쫓아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듯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좀 걱정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되겠어요. 이 애미가 무슨 수라도 좀 써야겠습니다. 노숙자는 말을 마치며 고개를 단호하게 끄덕였어요. 노숙자는 이제는 자기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강세리를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황기찬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잠시나마 평온해 보이는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강재인이 뒷정리를 하려 하자 노숙자가 나섰어요. 우리 작은 며느님 아직 회복이 다 된 것도 아닌데 이만 올라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아닙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뒷정리까지 하는 건 아니죠. 거기 작은 며느님 친구분 밥을 드셨으면 밥값은 하셔야죠. 설거지 좀 부탁해요. 네? 제가요? 여기 작은 며느님 친구가 그쪽밖에 더 있나요? 깨끗이 잘 치워요. 식기세척기로 닦으면 뽀득뽀득 닦이는 맛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설거지하고요. 알겠죠? 노숙자는 세기를 박듯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명확했고 입꼬리는 비웃듯 올라가 있었죠. 아네. 강세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실룩였고 속으로는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죠. 세리야, 그럼 좀 부탁해도 될까? 오늘 너무 돌아다녀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잘 부탁해, 세리야. 강세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강세리의 표정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죠. 그때 노숙자가 갑자기 강세리의 뒤에서 접시 하나를 깨뜨렸어요. 예전에 강재인에게 썼던 수법을 그대로 쓰는 모습이었죠. 쨍그랑하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노숙자는 일부러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작은 며느님 친구분, 이게 얼마짜리 접시인 줄 알고 깨요?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깨셨잖아요. 강세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짜증이 겹쳐 터져 나왔어요. 난 접시 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깼다는 거예요? 아이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선수네. 아이고 억울해라. 시끄러운 소리에 황기찬과 강재인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강세리와 노숙자를 바라봤고 황기찬의 눈빛은 벌써부터 불쾌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작은 며느님 친구가 접시를 깨놓고는 나보고 깼다고 그러잖아요. 난 뒤에서 물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접시를 어떻게 깨요? 노숙자는 여전히 억울한 얼굴을 하고 두 손을 펴보이며 감정에 호소했어요. 그 태도는 자신이 피해자인 듯 철저했죠. 세리야, 정말이야? 황기찬은 강세리를 노려보았어요.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눈빛을 쏘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는 신호를 보냈죠. 아, 내가 착각했나 봐. 설거지하다가 손이 미끄러졌나 보네. 미안해, 제인아. 올라가서 쉬어. 강세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에는 분노로 인한 떨림이 남아 있었죠. 강세리는 노숙자가 자기를 내보내려 안달이 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안 그래도 하루하루 노숙자의 표정과 행동이 날이 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기는 절대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세리는 입술을 꼭 다물며 조용히 이를 악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가 번득였죠. 어머님,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이 집을 순순히 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물러 터진 강재인 같은 줄 아시나 본데 착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찾은 이 자리인데. 저 이 집 절대 못 나가요. 강세리는 자기가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은 지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호가 아들이고 손자인데 지호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면 자기를 내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호야,
지호가 아빠한테 얘기 잘해서 엄마 계속 여기서 지호랑 같이 살 수 있게 됐어. 앞으로도 아빠가 혹시 엄마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왜 아빠가 계속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거는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가짜 엄마가 좀 아프다고 했잖아? 가짜 엄마가 불쌍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호 끝까지 가짜 엄마한테 엄마라고 잘해야 돼. 그때 강재인이 지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강재인의 눈빛은 놀람과 실망으로 얼룩져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인아, 무슨 소리냐니? 무슨 얘기 들었어? 셀이야, 지금 발뺌하는 거니? 나 다 들었어. 너가 우리 지호 시켜서 기찬 씨한테 너 내보내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왜 너가 엄마고 내가 가짜 엄마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강세리는 지금이 모든 걸 폭로해버릴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호는 자기 아들이고 내가 황기찬의 와이프다 얘기해버릴 심산이었죠. 그때 황기찬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살기가 돌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지호가 아무리 해도 날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세리가 지호한테 자기가 엄마고 나는 가짜 엄마라고 했나 봐. 내가 불쌍하니까 엄마라고 해줘야 된다고. 강재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말끝은 떨렸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 세리 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황기찬은 강세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주먹을 꼭 쥐고 있었죠. 황기찬은 강세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어요. 그의 눈에선 진심으로 분노한 기색이 흘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어요. 강세리는 지금 모든 걸 폭로하면 황기찬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미안해, 제인아. 지호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지호가 엄마 하면서 따르니까 나도 지호가 내 진짜 아들로 생각됐어. 너가 돌아오고 지호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가짜 엄마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리 이 집을 나가기 싫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들을 시켜서 기찬 씨한테 널 내보내지 말라고 하게 해? 너 그렇게까지 해서 이 집에 있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뭐니? 이 집을 나가면 지호를 못 보니까. 지호 보고 싶어서 그랬어. 제인아, 너가 없는 7년 동안 내가 지호 아들처럼 키웠어. 지호랑 정도 많이 들었는데 헤어질 생각하니까 속상했어. 아무리 그래도 지호한테 너가 진짜 엄마라고 한 건 정말 선 넘었어. 그건 정말 미안해, 제인아. 나도 지호 같은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다신 안 그럴게. 지호야, 저기 계신 분이 지호 진짜 엄마야. 아줌마가 지호가 너무 이뻐서 거짓말한 거야. 아줌마가 미안해. 셀이야, 너가 우리 지호 그동안 돌봐준 건 너무 고마운데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어. 내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줘. 강재인은 단호하게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강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황기찬은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든 강세리가 너무나도 짜증났죠.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셀이,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강재인은 울음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러게. 설마 세리 씨가 우리 지호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줄이야. 이건 완전 가스라이팅이잖아. 내가 지호 엄마인데 어떻게 날 가짜 엄마로 만들고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어? 계속 이대로 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셀이랑 지호 빨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호가 당분간 좀 힘들더라도 이제 못 만나게 해야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너무 갑자기 그러면 지호가 좀 충격받지 않을까? 황기찬은 눈동자를 흔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끝에는 망설임이 스며 있었고 속내를 감추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셀이 우리 집에 더 살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지호가 충격받을 건 걱정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계속 가짜 엄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지호 좀 더 잘 보살필게. 황기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강세리는 황기찬의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강세리는 너무나도 분해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다음날 강세리는 회장실로 황기찬을 찾아갔어요. 날 이렇게 내쫓으니까 아주 시원하지. 이제 아주 강재인이랑 부부놀이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겠어. 누군 마음 편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러길래 애초에 지호는 왜 끌고 들어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당신이 잠깐만 나가서 조용히 지냈으면 이런 사단도 안 났어.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황기찬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강재인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강세리, 좀만 참으라고 했잖아.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강재인한테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라와 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어차피 강재인도 다 알아야 되는 일이잖아. 더 이상 나 말리지 마. 강세리는 회장실을 박차고 나섰어요. 황기찬은 더는 강세리를 가만히 둘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그동안 강세리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대서 강세리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라지만 마음대로 각종 수작을 부려대는 바람에 이를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일까지 망쳐놓으려 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황기찬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일 오늘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강세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어요. 황기찬은 결국 사람을 시켜 강세리를 납치해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강세리를 그대로 뒀다가는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했기 때문이죠. 강세리는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황기찬은 그런 강세리의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황기찬에게 이미 강세리를 향한 감정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어요. 나 정신 멀쩡하다니까. 당장 이거 못 놔? 잠깐만 들어가 있어. 내가 일 다 정리되는 대로 당신 꺼내줄 테니까. 기찬 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강세리는 황기찬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고 입술은 떨리며 분노로 가득했죠.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다 당신을 위해서야.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강재인 분명히 기억상실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날 쫓아내게 만든 것도 다 강재인 계략이야. 당신 강재인한테 놀아나는 거라고. 내가 강재인 재검사까지 해서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강재인을 몰라? 내가 강재인한테 놀아날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싹 다 정리하고 당신 다시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고 있어. 강세리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힘센 남자들이 강제로 끌고 가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말았죠. 황기찬은 이제서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진작 강세리를 치워버릴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황기찬은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강재인과 마치 신혼부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고 단란해 보였어요. 황기찬은 그런 일상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강재인을 버리고 강세리를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황기찬은 이대로 강재인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강재인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황기찬은 강세리를 정신병원에서 꺼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강세리의 존재를 점점 머릿속에서 지워가고 있었죠. 강세리는 정신병원을 탈출하려고 애썼지만 철통 보안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이라도 도와줬지 강세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정신병원에 갇힌 강세리는 하루하루 진짜로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강세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황기찬과 강재인에 대한 복수심만 가득해졌죠. 온갖 술수에 능한 강세리가 그대로 정신병원에 계속 갇혀있을 리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정신병원을 탈출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강세리는 자기를 배신한 황기찬의 등에 칼을 꽂아버리겠죠. 강세리는 황기찬의 각종 악행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갖고 있는데요. 황기찬이 어떤 인간인지 강세리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혹시나 하는 상황을 위해 황기찬의 뒤통수를 칠 준비는 전부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도 김도희를 죽인 게 황기찬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증거로 황기찬을 무너뜨리려 할 텐데요. 그 증거 하나면 황기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걸 강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강세리와 황기찬은 서로 물고 뜯게 될 텐데요. 어쩌면 강재인이 가만히 있어도 둘이 알아서 손잡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강재인은 분명 기억 상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황기찬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텐데 황기찬을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 걸 보면 강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죠. 이제 슬슬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한 방 날려줄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강재인이 어떤 통쾌한 복수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왕의 집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